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 부전역과 마산역을 복선 전철로 하는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 공사 구간에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집안이 꺼진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공사 중인 터널이 붕괴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 개통이 예정보다 훨씬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부근, 부전 마산 복선전철 209 낙동1 지하터널 공사 구간 지반이 내려앉아 건설 장비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지반 침하라며 관리감독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지반 침하가 발생됐다는 걸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고 주무관청인 공단하고 또 국토부한테 있지 않습니까? 저 초기 있지 않습니까? 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단순 지반 침하가 아니라 터널 내부가 붕괴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하 20m 터널에서 상하행선 터널을 서로 연결하는 피난 대피형 터널을 뚫고 있었는데 굴착 초기에 물과 흙이 유실돼 직경 50m, 높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전날인 17일 오후에는 작업자 4-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공학 전문가는 지반 침하가 아니라 터널 붕괴라고 진단했습니다. 터널이 무너져 지표면도 함께 꺼졌다는 겁니다. 굴착증에 이제 대규모의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는 대개 터널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붕괴, 그걸 이제 우리는 붕락이라고 합니다. 그 붕락이 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되죠. 사고 이후 터널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터널 200m 양쪽을 막고 16,000톤가량의 물을 채워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반 보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된 개통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방공학회가 정밀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중간 조사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 사업이 이 사고로 얼마나 지연될지도 이달 말이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네, 어제 부산 강서구에서 갑자기 건물이 기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할구청은 사고 현장과 붙어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탁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크레인 2대가 주차장 바닥을 파내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콘크리트가 든 배관을 급히 건물 쪽으로 붙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모래가 유실된 곳으로 콘크리트를 불어넣는 지반 강화 공사가 한창입니다. 관할구청은 바로 옆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지하 터파기 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에 공사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사장 영향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내려갑니다. 15m요? 예. 현행법상 10m 이상 지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사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지하 안전성 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8년도 1월에 시행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 자체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강서구 일대 침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고 현장 건설사 근처 또 다른 현장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사고가 난 상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관할구청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 감독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는 초연약 지반이 많이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터파기에 대한 깊이 제한과 경계부에 대한 특별한 이격거리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한편 1차 안전조사를 마친 관할구청은 안전 전문가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NN 탁진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의 현직 부장검사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 11시쯤
40대 남성이 도심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 주변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부산지방검찰청 현직 부장검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부장검사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A 부장검사가 붙잡힌 날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오거돈 존 부산시장의 영장실질심사 불과 하루 전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더워도 한참이나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경남 일부 내륙에는 34도를 넘어섰고 부산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에서 가장 더웠던 곳, 경남 창녕군입니다. 폭염특보까지 내렸지만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은 푹푹 찌는 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늘을 메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하고 모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일은 계속됩니다. 얼마나 더운지 취재진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제가 10분가량 일을 거들어 봤는데요. 30대인 저도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이 노약자들에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햇볕도 햇볕이지만 이 땅의 온도가 50도가 넘었습니다. 지표면은 이미 한참이나 달아올라 있습니다. 할 짓이 떠워서 할 짓이 아니지. 농가 일부 우리 농가는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떠오가 인력은 없지. 창녕뿐 아니라 산천과 합천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34도를 웃돌았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33.3도로 도심 아스팔트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평년보다도 최대 7도가량 높은 이번 폭염은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5일까지 낮 동안 33도 이상 오르는 등 매우 더운 날씨 되겠고요. 주말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잦은 휴식을 꼭 당부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무더운 세상이 주는 경고 속에 경남 통영에서는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열대 과일도 잘 자라는 환경이 된 것인데요. 맛도 좋아서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익은 열매가 초록잎 사이로 자태를 뽐냅니다. 보랏빛을 보이다 익으면 붉은 사과 같아 보이는 애플망고입니다. 익기 전에 수확해 들여오는 수입상과 달리 진한 솔향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어른 키높이의 나무마다 참외만한 크기의 열매가 30-40개씩 달렸습니다. 무더운 동남아가 원산지인 이 과일은 어느덧 통영의 기후에 적응했습니다. 이곳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올해 날씨가 큰 변화 없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더 수확이 증가했습니다. 과일 하나가 수박 한 통 가격과 맞먹을 정도의 프리미엄 과일로 90%가 직거래로 유통됩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고품질의 망고 재배하는 방법을 전수를 받고 올해 그 내용을 농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따뜻해지는 기후 속에 아열대 과일뿐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속속 개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부산시 의원들이 청와대로 상경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구형모 기자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부산시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신공항에 대한 입장도 명확합니다.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남권 공항은 인천공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대체공항, 그리고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본격 사업 착수 이전에 김해 신공항의 검증과 재검토를 반드시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하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지난해 말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으로 이어졌고 이번 달 검증위원회에 최종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표가 임박해지자 지난달에는 부산 경남 여당 의원들과 부산 상공계가 잇따라 정세균 총리를 만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변승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지난주 정 총리를 면담하고 부산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야당 시의원 5명 전원이 상경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신공항의 제안자인 동시에 총리실 검증을 지시한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350만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촉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 분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지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추억의 명물인 구름다리, 일명 출렁다리가 오늘 새롭게 복원됐습니다. 무려 18년 만인데요. 4대 명물을 복원하면서 송도해수욕장이 복고풍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추억의 명물, 송도 구름다리가 복원됐습니다. 태풍 셀마에 파손돼 철거된 지 18년 만에 송도 용궁 구름다리로 재탄생한 겁니다. 다리 위치는 거북섬 쪽에서 이곳 암남공원 입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127m 상당의 이 다리는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기암 절벽이 절경인데 밤에는 다리를 위에서 바라보면 황금 열쇠 모양으로 빛이 납니다. 일명 출렁다리로 불렸던 구름다리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다시 찾아올 송도해수욕장의 전성기를 응원합니다. 지금은 뭐 해운대, 강할리 어디가 다 좋지만 그 당시에는 송도가 알아졌어요. 막 일부러 이 다리를 흔들고 이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고 놀래고 막 재미있는 그런 추억이 좀 많았어요, 거기. 이번 개통식으로 송도해수욕장의 4대 명물 복원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서구는 송도의 새로운 관광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오늘 이 개통이야말로 우리 지역 경제 또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서 복원이 완료된 해상 케이블카와 다이빙대에 이어 80년대 인기였다 사라진 미니 유람선도 다음 달엔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7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송도 용궁다리와 두도 이런 부분 송도해수욕장을 전부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송도해수욕장은 고급 주택 신축과 재개발도 활발해지면서 고급 휴양지로서의 옛 영광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발언들이 모순적이라고 규탄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 공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집무실로 쳐들어가 시장을 압박했다는 거짓을 말하는 이모 의원에게 자중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인지 부조화를 주장하는 오 전 시장에게서 사과의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순천 쪽으로 달리던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6살 A씨와 SUV 운전자 52살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경남 창원시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47살 A씨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이른바 보따리 상인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농산물 판매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보따리 상인을 통해 인천과 평택 등으로 들어온 콩과 메밀 등을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 센텀위크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에서 진행될 센텀위크를 앞두고 참여기관들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동서대학교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센텀시티 13개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NHN이 경남 김해에 5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NHN은 경남도와 김해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투자 협약을 갖고 오는 2030년까지 김해시 부원동 일대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5천억 원을 투자한 데이터 센터와 개발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 계층의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관련법들의 전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산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찬 투수는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됐고 3루수 허경민은 손가락 골절로 이탈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이용찬은 어제 KT전이 끝난 뒤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는데 검사 결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팔꿈치 수술을 받게 돼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FA 일수를 모두 채운 이용찬은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주전 3루수 허경민도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훈련 중 우측 새끼손가락 미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정도가 심하지 않아 2주 정도 재활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와 핵심 내야수를 한 번에 잃었지만 두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KT전에서 1회 김재환이 투런 홈런, 3회 오재원이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KT 선발 김민을 일찌감치 무너뜨렸습니다. 두산 선발 알칸타라는 타선의 화끈한 지원 속에 최고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앞세워 다승 단독 선두 등극이 유력합니다. 기아는 이틀 만에 또 나온 김호령의 1회 선두타자 홈런과 터커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3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여자 골프 롯데 칸타타 오픈 첫날 한진선 선수가 짜릿한 홀인원을 앞세워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파3 8번 홀 143m 거리에서 날린 티샷. 그린에 떨어져 몇 바퀴 구르더니 쏙 빨려 들어가 홀인원이 됐습니다. 승용차 부상이 걸린 홀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첫날 9언더파를 몰아친 한진선은 지은이와 함께 두 타차 공동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LPGA 투어 통산 5승의 지은이도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았는데요. 이 칩인 버디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식 대회에 나선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2언더파. 샷 이글이 될 뻔한 멋진 샷을 선보인 이정은은 4언더파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때이른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창녕과 산청, 합천으로 확대된 상태인데요. 내일도 낮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면서 예년보다 훨씬 더 덥겠습니다. 하늘도 종일 맑아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높아지는 기온의 오존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짙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안개도 걷히면서 전국의 하늘 표정이 맑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오늘만큼 올라서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30도, 밀양은 34도, 창녕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26도, 양산은 3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최고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충일에는 반짝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지만 이후로 다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NN 뉴스아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